비가 내렸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걸어가면 낡은 목조 간판이 보인다. 이곳은 한때 많은 이들이 드나들던 전당포. 그러나 이제는 발길이 뜸해진 채 한 노인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78세 한정옥. 그녀는 반세기 동안 이곳을 떠나지 않았다. 떠날 수도 없었다. 누군가를 기다려야 했기 때문이다. 전당포 문을 열면 빛바랜 시계들이 가득하다. 어디선가 맡겨졌지만 주인이 찾아가지 않은 것들. 사람들은 그저 물건을 두고 갔지만 그녀에게는 모든 것이 사연이었다. 그리고 그 사연들 속에서 그녀는 늘 한 가지를 찾고 있었다. 40년 전 잃어버린 딸. 그녀는 매일 아침 먼지를 털어내며 같은 생각을 한다. 오늘은 소식이 올까? 혹시라도 딸이 이곳을 찾아오지는 않을까? 그러나 그 기다림은 언제나 헛된 희망이었다. 그렇게 또 하루가 흘러가던 어느 날, 이 시계 감정 가능할까요? 낯선 목소리였다.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그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가게 안으로 들어온 젊은 여성. 30 즈음 되어 보이는 차분한 인상의 회사원. 깔끔한 옷차림, 또렷한 눈매. 그러나 노인의 시선은 그녀가 내민 손목시계에서 떠나지 않았다. 갈색 가죽 스트랩, 금빛 테두리, 희미하게 남은 긁힌 자국. 이건 40년 전 딸을 위해 준비했던 그 시계였다. 손끝이 떨렸다. 노인은 마른 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이 시계 어디서 구하셨나요? 여성은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어머니께 물려받았어요. 노인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어머니? 마치 오랜 세월 동안 굳게 잠겨있던 문이 그 한마디에 덜컥 열려버린 것 같았다. 노인은 애써 떨리는 손을 감추며 시계를 감정하는 척했다. 어머니께서 주셨다 했나요? 네, 오래된 거라서요. 감정해 보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차분한 목소리. 그러나 노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이 아이는 내 손녀일까? 그렇다면 내 딸 윤희는 아직 살아있는 걸까? 그녀는 더 묻고 싶었다. 그러나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이 아이가 진짜 자신의 손녀라면 그동안 자신을 찾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혹시 이제 와서 나타나는 걸 원하지 않는 건 아닐까? 노인은 손끝에 떨림을 숨기려 했지만 마음까지 숨길 수는 없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여성은 걱정스럽게 바라보았다. 노인은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이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를 다시 만나야 했다. 괜찮아요. 다만 이 시계를 좀 더 자세히 감정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겠어요. 아, 네. 그럼 언제쯤 다시 오면 될까요? 내일쯤 다시 올 수 있을까요? 여성은 약간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럼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노인은 그녀가 문을 나서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아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내일은 꼭 물어봐야 해. 너의 어머니가 정말 내 딸이 맞는지. 여성이 떠난 뒤 전당포 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그러나 노인의 마음은 고요하지 않았다. 이제 그녀의 삶에서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움직이려 하고 있었다. 괴종시계가 다시 울렸다. 전당포 문이 조용히 열리며 젊은 여성이 들어섰다. 어제와 같은 깔끔한 정장 차림, 단정한 머리, 또렷한 눈매. 그러나 오늘의 그녀는 어딘가 조심스러워 보였다. 한정욱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성은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다. 어제 감정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시계 상태는 어떤가요? 할머니는 가만히 시계를 손에 쥐었다. 차갑지만 익숙한 감촉. 마치 시간을 거슬러 딸을 다시 만난 듯한 느낌이었다. 이 시계는 참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군요. 부디 소중히 간직하길 바랍니다.
여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생각이에요. 어머니께서 마지막으로 남긴 유품이거든요. 할머니는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마지막. 그녀가 조심스럽게 되물었다. 어머님께서 지금 어디 계시나요? 여성은 잠시 뜸을 들였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병원에 계세요.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시거든요. 그 순간 할머니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다. 사실 이 시계를 팔까 고민했어요. 서민지는 천천히 이야기를 이어갔다. 어머니 병원비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도저히 손에서 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어머니께 받은 마지막 선물이니까요. 할머니는 가슴이 저릿했다. 마지막 선물이라니. 그녀의 딸 박윤희가 이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는 뜻일까? 어머니께서는 원래 이 시계를 거의 차고 다니지 않으셨어요. 어릴 때부터 궁금했어요. 왜 시계를 보관만 하시는지. 그런데 얼마 전 병실에서 우연히 물어봤더니 서민지는 말을 멈추고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어머니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이 시계는 자신을 떠나간 사람이 남겨준 거라고요. 그 말을 듣자 할머니의 손끝이 떨렸다. 떠나간 사람 그게 바로 나였을까? 그러나 그녀는 내색하지 않았다. 서민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그 시계를 다시 어머님께 돌려드리는 게 어떨까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하지만 병원비가. 서민지는 말끝을 흐리며 조용히 시계를 내려다보았다. 서민지가 떠난 후 할머니는 조용히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40년 동안 간직해온 흑백 사진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어린 소녀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윤희야, 할머니는 손끝으로 사진을 어루만졌다. 눈앞에 있던 서민지의 얼굴과 사진 속 딸의 얼굴이 겹쳐졌다. 맞아, 저 아이는 내 손녀야. 이제는 더 이상 확신을 숨길 수 없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지인을 통해 DNA 검사를 의뢰하기로 결심했다. 이제 운명이 다시 그녀를 시험하고 있었다. 비가 내렸다. 잔잔하게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가 전당포 안까지 스며들었다. 한정옥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다. 지인의 도움을 받아 DNA 검사를 의뢰했다. 서민지 몰래 그녀가 만졌던 찻잔에서 머리카락을 채취한 샘플을 보냈다. 내가 상상하는 게 맞다면 이 아이는 내 손녀야. 그리고 며칠 후 결과가 도착했다. 99.9% 일치. 그녀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다. 정말이었다. 이 아이는 내 손녀였다. 그러나 기쁨보다 먼저 찾아온 건 두려움이었다. 이제 와서 내가 이 아이 앞에 나선다면 날 받아들일까? 만약 진실을 알게 된다면 오히려 더 나를 미워하는 건 아닐까? 그녀는 서랍 속에서 낡은 흑백 사진을 꺼냈다. 사진 속 어린 윤희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윤희야, 내가 널 다시 만나도 되는 걸까? 그날 오후 전당포 문이 조용히 열렸다. 서민지가 다시 찾아왔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여느 때처럼 공손한 인사. 하지만 오늘따라 그녀의 표정이 어두웠다. 할머니는 조용히 물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서 왔나요? 서민지는 한숨을 쉬며 시계를 꺼내 보였다. 이 시계를 팔기로 했어요. 어머니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요. 할머니의 손끝이 떨렸다. 이 시계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다. 이 시계는 그녀와 딸 그리고 손녀를 연결하는 운명의 끈이었다. 혹시 어머니께서 이 시계에 대해 더 말씀하신 게 있나요? 서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다만 얼마 전 병실에서 우연히 이 시계를 보시더니 그때 처음으로 눈물을 보이셨어요. 어머니는 평생 강한 분이셨는데 그 순간만큼은 무너진 듯한 표정이셨어요. 눈물을 보였다니. 그건 그녀도 이 시계를 알아봤다는 뜻이었다. 윤희 역시 이 시계가 어디서 온 것인지 알고 있었다. 할머니는 눈앞이 흐려지는 기분이었다.
그녀도 한때 강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40년을 후회와 그리움 속에서 살아왔다. 나는 딸을 위해 떠났지만 결국 딸을 잃었다. 이제 다시는 그녀를 놓칠 수 없었다.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지만 드디어 입을 열었다. 사실 이 시계는 40년 전 한 아버지가 딸을 위해 준비한 생일 선물이었어요. 서민지는 의아한 표정으로 되물었다. 아버지요? 할머니는 애써 담담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 아버지는 가족을 위해 일하러 떠났지만 결국 딸을 잃었죠. 그리고 딸은 이 시계를 간직한 채 평생 아버지를 기다렸어요. 서민지는 깊은 생각에 빠진 듯 시계를 바라보았다. 할머니는 이 시계가 어디서 온 건지 아세요? 할머니는 잠시 침묵했다. 그러나 결국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난 이 시계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알고 있어요. 서민지는 깜짝 놀란 듯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전당포 안에 깊은 정적이 감돌았다. 그리고 할머니는 마침내 결심했다. 이제는 모든 진실을 말할 때야. 전당포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고요했다. 서민지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 시계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알고 있다니 무슨 뜻이죠? 할머니는 손끝이 떨리는 것을 애써 감추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 시계는 40년 전 내 딸을 위해 준비했던 선물이었어. 서민지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요? 내 어머니 윤희를 위해 내가 직접 준비한 시계야. 그 순간 서민지는 무언가를 깨달은 듯 뒤로 물러섰다. 할머니는 그녀의 반응을 보고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래, 나는 내 외할머니란다. 거짓말 그럴 리 없어요. 서민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는 평생 외할머니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오히려 그런 분은 없다고 했어요. 그녀의 말에 할머니는 눈을 감았다. 딸이 그렇게 말했을 이유를 알고 있었다. 내가 떠났기 때문이야. 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늘 힘들어 하셨어요. 혼자서 저를 키우면서도 단 한 번도 외가 이야기를 꺼내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지금 와서 저보고 믿으라고요? 서민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시계마저 흔들리고 있었다. 만약 정말로 우리 가족이었다면 왜 이제 와서 나타난 거죠? 할머니는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끼며 조용히 말했다. 내가 너무 늦었구나. 어머니가 병원에 계신다고 했지? 서민지는 여전히 경계하는 눈빛을 보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하지만 만나게 해드릴지는 모르겠어요. 그 말에 할머니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럼 내가 직접 가야겠구나. 그녀는 카운터에 놓인 시계를 다시 집어들었다. 그리고 조용히 손바닥 위에서 쓰다듬으며 말했다. 이 시계는 결국 윤희 손에 돌아가야 해. 서민지는 쉽게 답하지 못했다. 하지만 결국 그녀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병원으로 가시죠.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흐린 창문 틈으로 노을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침대 위에는 나이든 여성이 누워 있었다. 노인은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다가갔다. 그리고 조용히 딸의 이름을 불렀다. 윤희야. 그 순간 침대에 누워있던 여성이 힘겹게 눈을 떴다. 그리고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엄마? 40년 그 긴 세월 동안 한 번도 부를 수 없었던 단어. 그리고 그 단어 하나에 모든 감정이 무너져 내렸다. 엄마. 그 단어가 공기 중에 퍼지자 병실 안의 시간마저 멈춘 듯 했다. 한정욱은 숨을 삼켰다. 40년. 딸의 얼굴을 다시 볼 날이 올 거라 기대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지금 그녀의 딸이 눈앞에 있었다. 윤희는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서민지는 놀란 듯 곁에서 어머니를 부축했다. 어머니 무리하지 마세요. 하지만 윤희는 손을 들어 서민지를 제지했다. 그리고 조용히 한정욱을 바라보았다. 왜 이제야 오셨어요? 할머니는 말문이 막혔다.
가슴이 조여왔다. 그녀에게 남은 건 후회뿐이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할머니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그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가 딸을 조심스럽게 안았다. 윤희는 처음엔 망설였다. 그러나 곧 그녀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다. 억눌러왔던 감정이 한순간에 터져나왔다. 엄마. 그녀는 결국 할머니를 꼭 안아버렸다. 40년 만의 포옹이었다. 몇 주 후 전당포는 조용히 문을 닫았다. 이제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로 했어. 할머니는 더 이상 전당포를 운영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과거를 지키는 대신 남은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내기로 했다. 윤희와 서민지는 그녀에게 자신들과 함께 살자고 제안했다. 할머니, 우리 집에서 같이 지내요. 할머니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럴까? 전당포 문을 닫는 마지막 날, 그녀는 카운터에 놓인 오래된 괴종 시계를 바라보았다. 전당포에서는 남의 시간을 지켜줬지만 이제는 우리 가족의 시간을 함께 만들어가고 싶어. 새 집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다. 윤희, 서민지, 그리고 할머니. 할머니는 벽에 걸린 사진을 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드디어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었구나. 그녀의 주름진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다. 잃어버렸던 시간은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